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소통으로 행복 플러스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저는 김예경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마산하포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폰 교육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는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행복 플러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한 생활 문화 여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이제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좋아지려나, 조금 있으면 좋아지려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도가 오면서 오늘 2만 명을 지금 기록하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대면 한번 비대면 한번 이렇게 만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디지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풍성한 여가 생활 즐겨보도록 해볼까요? 스마트한 생활, 문화, 여가, 소양가정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디지털 에티켓을 갖춘 문화시민. 두 번째, 사이버 폭력 주의하기.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들으시고 어르신들께도 이런 디지털 에티켓이나 사이버 폭력에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에티켓을 갖춘 문화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는데 규칙이 필요하나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 단톡방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끼리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내 단체 대화방을 여러분들 운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인의 57%는 가족 단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소통이 더 빨라져서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하는 어, 부류가 있다면 오히려 22%는 오해나 불화를 겪고 있답니다. 매일 펌거를 보내는 시어머니, 톡만 보내고 전화는 안 하는 자녀, 그리고 쌓인 메시지를 보는 것도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보낸 단톡에 답을 하지 않으면 나만 왕따를 시키나?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디지털 소통에도 매너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카톡방의 에티켓 10개명입니다. 첫 번째, 가족이라 하더라도 초대를 할 때는 의사를 물어봐야 한답니다. 두 번째, 이용 시간대를 정하고 사용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족 사진을 공유한다든지 가족 회의용 등 그룹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네 번째, 좋은 말, 좋은 글도 자주 하면 스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적인 이슈, 종교적인 대화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칭찬과 조언은 단톡방에서 하지 말고 개별 대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통화가 빠르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놓고 급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공지사항이나 투표 등 가족에게 유용한 기능을 활용을 하고, 아홉 번째, 실수로 보낸 메시지가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룹명 확인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의 이름을 검색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톡에 올려서 실수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을 검색했지만 그 방이 단톡방인지 개인방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번째, 대화가 일상생활에 만약 방해가 된다면 나가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자, 디지털 에티켓, 매너 있는 문화시민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간혹 디지털에 대한 에티켓이 없을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런 수업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르신들께 매너 있는 문화시민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폭력 주의하기입니다. 자,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알아보니까 사이버 폭력이란 메신저, SNS, 휴대전화, 커뮤니티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서 특정인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이버 폭력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엔 어떤 유형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사이버 언어 폭력이 있고 사이버 스토킹이 있고 사이버 영상 유포가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 폭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든 네오가 한 말처럼 어떻습니까? 야, 이 호구 같은 게 짜증나게 하지 마. X, 나 정말 열받네. 인터넷상의 욕설이나 인격 모독, 허위사실 또는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며 사이버 스토킹은 지금 뭐해? 읽었는데 왜 답장 안 해? 바빠? 오늘 빨간색 원피스 예쁘더라. 그런 것처럼 시간에 상관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나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서 두려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 사이버 영상 유포입니다. 성적인 묘사나 비하, 차별적인 내용들을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 유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톡방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번호를 이렇게 많이 유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 단톡에서 개인 톡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도 있습니다. 인터넷 대화나 SNS상에서 상대를 놀리고 모욕을 하거나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 번째, 게시글, 댓글 작성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나 연락처, 직장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가급적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역지사지. 서로 배려를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오프라인 만남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사이버 폭력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첫 번째, 거리감이 드는 말과 행동엔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경우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폭력적인 정보 게시에는 당당하게 삭제 권리를 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한 생활 문화 여가 예방 과정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 디지털 중독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의 이해입니다. 개인정보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름, 학력,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신지, 그리고 수입,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識別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어야 하는 개인의 식별정보로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보호가 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식별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입니다. 여기서 영상정보라 하면 우리가 어디인가 가서 이렇게 여행을 가서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 참여를 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촬영 영상물이 유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하여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과 전화번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어떻습니까? 결합을 하여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겠죠.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와 사회적 정보, 정신적인 정보, 재산적인 정보가 있는데 일반적인 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정보는 교육정보, 근로정보, 정신적인 정보로는 기호, 성향, 신념, 사상, 재산적인 정보로는 개인, 신용정보, 부동산, 주식 등이 있겠습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을 하여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왜 지켜져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집단에게 매력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를 지켜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돌보다가 어르신들에 대한 사생활이나 신상에 대해서 함께 근무하시는 돌봄 선생님들께 공유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개인정보 왜 지켜져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원가입 시 원하지 않는 마케팅 등의 개인정보가 활동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확인 후에 동의를 하시고 특히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될 때 전체 동의를 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수인지 선택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의 알 수 없는 링크는 접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휴대폰 잠금은 생체 인식 패턴을 설정하여서 이중으로 보안을 하고 다섯 번째, 클라우드나 SNS 등에 업로드한 사진, 내용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의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며 일곱 번째, 휴대폰 이용 중 의도치 않은 위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위치를 끄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90일마다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백신 앱을 활용하여서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열 번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악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18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르신들의 돌봄을 하다 보면 간혹 어르신들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노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를 잘 지켜서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디지털 중독 예방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가진단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 든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거의 모두 사용한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간다. 스마트폰 키패드가 쿼트 키패드이다. 스마트폰 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밥을 먹다가도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면 바로 달려가서 확인한다.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생각한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이 든다. 자,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체크를 하셨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자가진단에서 만약 1개에서 2개 정도를 체크하셨다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3개에서 4개 정도를 하셨다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들어가겠습니다. 5개에서 7개 정도를 하셨다면 스마트폰 중독 의심을 하셔야 하고 8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 만약 중독이 의심이 되고 위험군이나 중독이라면 우리 모두 스마트폰을 조금 내려두고 우리가 때로는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함으로써 정신적인 회복을 취하는 것인데, 첫 번째,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삭제하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해서 전원을 꺼두기입니다. 디지털 사용 안 하기죠. 세 번째, 메신저보다는 전화보다는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메일 계정을 로그아웃하거나 메신저 알림 기능을 꺼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항상 로그인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제 네이버에 로그아웃을 해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이책 보는 시간을 늘리고 여섯 번째, 뇌에게 휴식을 주자. 일명 멍 때리기입니다. 일곱 번째, 침대로 스마트폰 가지고 가지 말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들 강의를 거의 20분 가까이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게 휴식 주기 시간을 잠시 3분 정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제가 17분 36초, 17분 50초가 되면 제가 시작을 해서 3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장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3분 멍 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18분입니다. 시작!
스톱. 자, 멍 때리기 하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셨나요? 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디지털 기술 이용하기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고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불편을 즐겨서야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선물하자입니다. 자, 저작권 보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이를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소설이나 시, 강연, 연설 등 말과 글에 대한 저작물입니다. 두 번째, 음악 저작물입니다. 세 번째, 연극 저작물. 네 번째, 해와 서예, 조각 등의 미술 저작물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 영상 저작물이며 여섯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은 셀카를 찍으면서 타인의 얼굴을 나오게 해서 SNS를 한다든지,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SNS에 업로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타인의 얼굴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SNS 활동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한 생활 문화여가 참여 과정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카페 가입과 커뮤니티 활동이 있으며, 두 번째, 영화 예매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카페 가입과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자, 카페 가입하기 그리고 게시물 올리기입니다. 첫 번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세 번째, 네이버 카페 앱을 실행 후에 오른쪽 상단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만약 중고나라를 검색을 하였다면 중고나라라는 카페명이 중고나라, 부산 중고나라, 그리고 중고카페, 또 중고나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카페를 선택을 하셔서 검색된 카페 중에 한 곳을 들어가서 가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누르시게 되면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정보를 입력 후 가입하시고 어떻습니까? 가입이 되면 바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카페도 있으나 가입 승인을 대기해야 하는 카페도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한 공지사항을 바탕에 띄워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올릴 때는 게시판을 설정을 하고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작성한 글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영화 예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관 앱으로 영화를 예매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눌러서 롯데시네마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롯데시네마 앱 실행 후에 메인 화면 하단에 바로 예매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지역을 설정하셔서 그리고 영화를 볼 지점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셔서 날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날짜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영화가 해당 일에 상영하는 시간표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선택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원하는 시간대의 영화를 선택 후 좌석 선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잔여 좌석이 68석 중에 34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좌석을 선택 후 결제 방법을 선택하셔서 결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LG U 플러스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영화 한 편씩은 무료로 제가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되도록이면 제가 영화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또 포인트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한 생활 문화 여가 활용 과정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의 발전과 문화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정부 행정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 쇼핑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북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의 발전과 문화생활입니다. 디지털 발전과 언택트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자, 콘택트,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어미인 언을 합성한 말로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전문가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대면 공공기관입니다. 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나 업이나 면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24나 사회보장정보원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죠. 비대면 금융기관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저희가 터치를 하면서 주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문, 생필품이나 전기 배송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면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에서 저희는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쇼핑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균 연령 67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 24분 정도 모시고 제가 스마트폰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현재 온라인 주문을 정말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후는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주문하는 방법을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문화생활도 언택트로 방구석 일렬에서 즐기는 온라인 공연 또는 전시입니다. 경기 필하모닉이나 경기 도립국악단이나 백남준 아트센터도 방구석 일렬에서 즐길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현장감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르신들께도 충분히 방구석 일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 행정 서비스 활용입니다. 정부 24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입니다. 검색 엔진 네이버에서 정부 24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눌러 주십시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서 어떻습니까?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원인 경우는 회원으로 신청을 하고 비회원인 경우는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고 어떻습니까?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암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셔서 온라인 발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 여기입니다. 여기를 하셔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하셔서 복사기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쇼핑입니다.
쿠팡으로 식자재 주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찾아서 쿠팡을 다운받아 주세요. 필요한 식자재를 검색해 주십시오. 그래서 식자재를 검색을 하셔서 닭가슴살을 검색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무료 배송해서 이렇게 허다하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를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을 하고 바로 구매를 눌러주세요. 선택한 옵션이 맞는지 총 결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결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주문한 상품이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활용입니다.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서 웨이브를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웨이브를 검색한 후에 다운로드를 해서 열기를 하셔서 석삼자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열어주세요. 석삼자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열어서 어떻습니까? 로그인을 해주세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카카오톡 등등등 다양한 채널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이버 로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라이브 항목을 눌러서 원하는 채널을 찾아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북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보문고로 무료 이북 보기입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교보 이북을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원하는 책 이름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도서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총 한 권의 도서가 다운로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것입니다. 그러면 서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책을 눌러주세요. 옆으로 넘겨서 책을 읽으시면 된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소통으로 행복 플러스 수업 첫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다양하게 이런 수업들을 진행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접근하는 거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정말 많은 개입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생활의 문화와 여가를 우리가 잘 익혀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배우신 이런 과정들을 우리 어르신들께 디지털 에티켓을 갖춘 문화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주의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도 주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전달해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이후에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삼성 플로우로 저희 전화기와 노트북 컴퓨터를 제가 연결해 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저는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플레이스토어를 자꾸만 열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폰보다는 갤럭시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쿠팡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쿠팡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가 바로 나온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뭐 직후 쿠폰 당첨해서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다양한 상품들이 빠르게 직후로 바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일 배송이 가능한 회원으로 저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냐면 주방 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세제를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쿠팡에 대한 랭킹 순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떻습니까? 제가 가격을 낮은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낮은 순으로 해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또 다양한 상품들이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였냐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유를 하나 구입을 하였습니다. 우유를 한 개 구입을 하였는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배송 완료. 제가 우유를 어제 얼마에 샀냐면 2,48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2,300ml네요. 실제로 이 상품은 주문 상세를 제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품 가격은 5,480원인데 제가 할인 쿠폰을 3,000원 쿠폰이 어제 제가 쿠팡을 열기를 했더니 저에게 3,000원에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이 하나 어제 배달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달을 가지고 할인을 받고 제가 얼마에 샀습니까? 쿠팡 캐시가 996원이 있어서 이 996원을 사용을 하고 1,484원으로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유를 하나 새벽에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주소를 넣고 문 앞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2300ml. 때로는 어, 시간과 또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주문하는 이런 어떤 쿠팡이나 마켓클릭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꼭 보고 꼭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나가는 시간 또 기름값 또 저기 모든 것들을 만약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 만약에 반품비가 조금 들더라도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쿠팡 같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쿠팡에 물건을 사고 계시는지 제가 쿠팡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괜히 쿠팡을 선전하는 느낌은 들지만 저는 쿠팡도 사용을 하고 11번가도 사용을 하고 네이버 쇼핑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다 사용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유를 너무 제가 그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잘 사용하시면 가정에 도움되는 쇼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